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선 시간에서 이어서 전기의 법칙 중에서 플레밍의 법칙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또는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 내용은 전류의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 또는 힘의 방향이 만들어진다라는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로 이용이 되고 N극과 S극 사이의 자기장 내에서 도체를 회전시킬 때 도체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법칙이라고 설명이 주어질 수 있고,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이고 N극과 S극 사이에 도체를 놓고 그 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 도체는 N극과 S극 사이의 자기장과 도체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으로 회전력이 생기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렌츠의 법칙을 또 여러분들이 배우는 전기동차에 응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 렌츠의 법칙은 자속을 변화시키면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자 유도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는데, 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구하는 법칙이다. 전자 유도로 코일에 생기는 유도 전류는 자석에 의한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는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이 렌츠의 법칙을 응용한 것이 변압기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류 또는 직류 전기동차의 동력 전달 체계에 대해서, 그러면 전차선에서 내려온 전기를 주변압기 또는 주변환 장치를 거쳐서 견인전동기까지 흐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견인전동기가 전기적으로 회전력을 발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퀴, 전기동차의 차륜을 회전시키느냐, 간략한 전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운전 시에 기관사가 운전실에서 동력 핸들을 취급을 하였을 적에 견인전동기에서 발생한 이 회전력이 기어 커플링을 거쳐서 소치차는 견인전동기 회전자 축에 연결되어 있는 치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치차는 차륜에 부착되어 있는 톱니가 많은 것을 대치차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소치차를 거쳐서 대치차로 연결되어 있는 그 회전력이 차축을 회전시킴으로 해서 차축에 고정되어 있는 차륜이 회전을 함으로 해서 열차는 진행 방향으로 굴러가게 된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견인전동기와 소치차 사이에 있는 기어 커플링은 쉽게 얘기를 하면 전기동차가 달리는 중에 어떤 상하 또는 좌우 진동에 의해서 견인전동기 축에 나와 있는 소치차와 대치차에 약간의 이완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동력 운전은 용어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기관사가 동력 핸들을 오프 위치로 취급을 하면 견인전동기로 들어가는 전기는 끊어지고, 견인전동기는 말 그대로 달리는 전기동차의 차륜 회전력에 물려서 따라서 돌게 되는 역할만 하게 되고, 그래서 동륜이 관성으로 회전하므로 맞물려 있는 견인전동기의 회전자도 같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
바꿔서 얘기하면 견인전동기가 견인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 또는 직류 전기동차의 동력 전달 체계 설명으로 넘어가서 직류 구간에서는 동력 운전 시에 전차선에 있는 전원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견인전동기까지 그 전기가 전달이 되어지는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구간에서는 전차선에 들어와 있는 직류 1500V를 집전장치라고 하는 판타그래프에서 받아들여서 주차단기를 거쳐서 교직 절환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전기동차는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을 모두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교직 겸용 차량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교류 전원을 받는 회로 쪽으로, 때에 따라서는 직류 1500V를 받는 회로 쪽으로 스위치를 바꿔줘야 된다. 해서 직류 1500V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DC, 다이렉트 커런트 쪽으로 회전을 시켜준 상태에서 고속도 차단기는 L1 또는 L2, L3 차단기, 용어 설명 차단기 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속도 차단기를 거쳐서 인버터 쪽에서 직류 1500V를 받아서 견인전동기가 요구하는 3상 교류, U상, V상, W상으로 바꿔서 견인전동기를 제어하게 된다. 이걸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글자로 적혀 있는 이 직류 1500V 펜터그래프를 거쳐서 주차단기, 또 교직 절환기 또는 고속도 차단기 또는 인버터에서 유도전등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 내용이 가나다라 보기화돼서 나올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한글로 되지 않고 영문으로 표기될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방금 전에는 전차선 전원이 견인전동기로 흘러내려오는 동력 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반대로 이번에는 제동 취급을 하였을 적에 견인전동기가 발전기로 바뀌면서 역회전력에 의한 속도가 감속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발전기로 바뀌면서 발전된 전력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전차선으로 되돌아 올라가느냐라는 경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전동기가 발전기로 바뀌면서 발전된 3상 교류, 전력이 인버터에 공급이 되면 이 인버터에서는 3상 교류 전원을 받아서 직류 1500V로 바꿔주는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해서 직류 1500V로 바뀌어진 전원은 고속도 차단기 L1, L2, L3를 거쳐서 교직 절환기 ADCG, DC 위치에서 주차단기를 거쳐서 판타그래프를 거쳐서 직류 1500V가 흐르고 있는 직류 가선으로 되돌아 올라갈 수 있다. 이걸 회생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글자로 적혀 있는 이런 내용을 보기에서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직루 전기동체의 동력 전달 체계 중에서 교류 구간에서는 판타그래프에서 수전된 전차선 전원이 또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견인전동기까지 흐르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류 구간에서는 이 교류는 삼상이 아니고 단상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상이다 단상이다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파형을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상이 세 가닥이냐 아니면 한 가닥이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한 가닥이 흐를 경우에는 단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가닥이 겨우로 흐를 때는 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차선에는 단상 교류 25,000V가 들어오므로 견인전동기가 요구하는 삼상 교류전으로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차선에서 단상 교류 25,000V를 팬터그래프를 거쳐서 주차단기를 거쳐서 교류 25,000V이다 보니까 교직 절환기는 AC 측으로 회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 AC 측 교직 절환기를 거쳐서 주 변압기에 교류 25,000V가 도달을 하면 주 변압기에서는 주변환 장치 컨버터가 요구하는 전력으로 변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압력을 조절을 해서 전류량이 흐르는 양을 조절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압기에서는 교류 840V로 낮춰진 전원을 컨버터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 그림에서 교류 840V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있는 얘기는 컨버터가 두 대가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 컨버터 한 대씩의 840V 교류 전원을 보내주면 이 컨버터에서는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버터에서 바뀌어진 직류 1500V는 인버터로 보내져서 이 인버터에서는 견인전동기가 요구하는 세 가닥의 삼상 교류 전원으로 바꿔서 견인전동기를 제어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위에 적혀 있는 교류 25,000V에서 팬터그래프, 주차단기, 교직절환기 또는 주변압기, 컨버터, 인버터를 거쳐서 유도전동기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대로 동력 운전이 아닌 견인전동기가 발전기로 바뀌면서 발전된 전원이 어떠한 경로로 다시 전차선으로 되돌아 올라갈 수 있느냐. 동력 운전 시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에서 발전된 삼상 교류 전원은 인버터로 보내져서 인버터에서 교류 전원을 직류로 바꿔서 컨버터로 보내주면 컨버터에서는 직류 전원을 받아서 앞서서 설명했듯이 전차선에서 보내져 온 단상 교류 한 가닥의 교류 전원으로 바꿔서 주변압기로 보내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견인전동기에서 교류 25,000V를 출력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보내줬듯이 컨버터에서는 대략 840V 정도의 단상 교류로 만들어서 교직 절환기, 주차단기를 거쳐서 판타그래프를 거쳐서 전차선으로 되돌려 보내지는데 전차선에 들어와 있는 전압, 압력의 세기보다 같거나 약간 센 압력으로 압력을 높여서 밀어 올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회생기동 시에는 유도전동기를 거쳐서 인버터를 거쳐서 또는
컨버터를 거쳐서 주변압기, 교직 절환기, 주차단기를 거쳐서 팬터그래프를 거쳐서 전차선까지 되돌아 올라간다라는 경로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견인장치의 구성과 작용에서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도전동기는 교류 구간에서 고정자 측에 공급되는 삼상 교류 전원이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공급이 되어지면 그 전류가 공급되는 방향으로 자석의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자석의 힘을 시간대별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석의 힘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것을 회전자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 회전하는 자석의 힘이 만들어지는 그 공간에 그 자석의 힘에 유도돼서 이끌려서 돌아갈 수 있는 도체를 집어넣으면 그 자석의 힘에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체가 회전함으로 해서 견인력을 얻을 수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구간에서는 회전자계에 의해서 회전자의 도체에 유도되는 유도 전류와 자기장 사이에서 회전력을 발휘하는 전동기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놨습니다. 이 교류 구간은 유도 전동기는 고정자 권사에만 전류가 흐르게 되고 구성이 간단하게 돼 있다. 또 기계적으로 상당히 튼튼하다. 또 유지보수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 유지보수가 쉽다는 얘기는 일체형으로 조립돼서 나오면 거의 반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한 충격이나 탈선, 전복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거의 폐차가 될 때까지 교체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유도전동기는 삼상 교류의 세 가닥으로 만들어지는 세 가닥의 전기를 받아서 견인력을 만들어낸다. 해서 삼상 사극 농형전동기이다. 이 농형이라는 얘기는 바구니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농형이라는 얘기를 붙여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냉각장치가 필요 없고 달리는 중에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자체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연속 전격 견인전동기가 연속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의 속도로 회전할 수 있는 연속 전격은 200kW, 1100V, 압력, 암페아 수는 130A. 그래서 최대 회전 속도는 분당 2055rpm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1100V는 인버터가 삼상 교류 전원을 유도 전동기에 공급해서 정지해 있을 때는 0V에서 속도가 서서히 상승하면서 이 전력을 서서히 높여주기 시작하면 최대로 견인전동기에 공급되어질 수 있는 전력이 1100V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도전동기의 회전력, 그러니까 견인력을 만들어내는 이 회전 원리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그래서 아라고의 원판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 이 아라고의 원판 원리는 회전하는 팽이를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한 통원판에 영구자석을 맞대고 자석을 강하게 회전시키면 자석의 경계가 만들어지면서
동원판이 자석과 같은 방향으로 따라도는 현상을 응용을 했다라고 설명되어 수 있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전기제동 원리로 넘어가서 동원판이 자석의 힘에 이끌려서 회전을 하면서 자석을 떼도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이 동원판이 계속적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하는 동원판의 회전 속도보다 영구 자석의 회전 속도를 늦춰주면 반대로 영구 자석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을 통해서 동원판이 끈끈질하는 마이너스의 슬립,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힘, 전자력이 회전시와 반대로 역회전력으로 발생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감속 효과로 작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발전기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유도전동기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겨 있느냐. 그래서 유도전동기는 간결하게 움직이지 않는 고정자와 안에 들어가서 회전하는 회전자로 크게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고정자 측에는 전기적으로 전기를 받아서 자석이 되는 도체, 바꿔서 얘기하면 회전자계를 발생하는 고정자 권선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권선은 일정한 철심을 코일로 가무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를 보내주면 이 철심이 자석으로 바뀌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권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또 회전자에는 철심의 홈에 회전자 도체를 넣어서 각 도체의 양 끝을 단락고리로 연결해서 도체와 철심 간을 별도로 전기적으로 절연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견인전동기 고정자 또는 회전자를 보여드렸는데, 실물 그림은 이런 형태로 해서 고정자 측에는 여러 개의 권선이 있으면서 실제로 왼쪽에 있는 이 회전자를 고정자 권선 안에 집어넣으면 고정자 권선에서 만들어지는 회전하는 자석의 힘에 이끌려서 이 회전자가 따라도는 현상, 유도돼서 돌아가는 현상, 그래서 유도전동기라는 이름을 붙여놨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도전동기에서 설명하는 회전자계와 회전수에 대해서 원판, 돌아가는 회전자의 자석을 회전시키면 회전자도 자석이 돌아가는 방향, 바꿔서 얘기하면 자석에 이끌려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또 유도전동기에서는 자석을 회전시킬 수 없으므로 자석 대신 3상, U상, V상, W상이라는 전원을 공급해서 순간적으로 전자석을 만들어서 회전시키는 회전자계를 만들어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회전자가 따라돌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회전자계는 극이 2개일 때 1주기에서 1회전함으로 1초에 60번 진동하는 주파수를 가진 3상 교류를 흘리면 회전자계는 61초에 60회전이 만들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상당한 고속 회전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회전자를 집어넣었을 때 자석의 힘이 점점 세지면서 마찬가지로 초당 60 회전이 되는 것이 점점 회전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열차는 고속운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2극 일대 3상 교류의 원주를 1회전하고 4극 일대는 2분의 1 회전한다.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면 극이 2개일 때는 1회전을 하는데 만약에 극이 4개일 때는 2극을 기준으로 하면 2칸밖에 지나지 않으므로 1회전 하는 반면에 4극일 경우에는 2분의 1 반바퀴가 밖에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4극일 때는 2분의 1 회전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회전수, 동기속도, 유도돼서 따라도는 그 동기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하고 극수에 반비례해서 회전하게 된다. 여기서 주파수는 1초당 진동하는 횟수로 초당 어느 정도 회전하는 자석의 경계가 만들어지느냐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계산식으로는 NS는 P분의 120F로 계산식이 주어질 수 있다. 전기동차 구조 기능에서는 실제 계산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맞느냐 아니면 틀리느냐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